이어서 이동 교무님의 설교 말씀 받들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밴드로 법회 보시는 우리 교도님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반갑고 감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같이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 그리고 모든 생명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내가 진급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대종사님과 역대 선지님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에게 감사를 보내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연습했어요. 충청도 아주머니 이야기인데 이 아주머니가 운전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라서 수동으로 막 크러치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꺼뜨려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아줌마가 운전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긴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신호등을 딱 앞에 섰는데 그 당신 차 앞에 무슨 차가 있었으면 좌회전 이제 받는 신호였나 봐요. 있었으면 조금 마음을 놓고 기다릴 판인데 자기가 딱 제일 앞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바뀌면 자기가 딱 출발을 해야 돼. 근데 그 자동이다 보니까 이거 꺼뜨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대요. 근데 딱 신호가 탁 바뀌었는데 너무 긴장을 타서 차도 긴장을 했는지 딱 꺼뜨려 먹은 거야, 시동을. 그러니까 막 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니까 그 소리가 자기한테 귀에 엄청 크게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막 빵빵거리고 아저씨들이 이제 막 안 가지 마! 그렇게 막 하니까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너무 장심장 소리가 크게 들려갖고 그러더니 좀 이따 딱 순경 아저씨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오는 거 보니까 사람이 더 긴장될 거 아니에요. 딱 있는데 아저씨가 문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아저씨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어떤 반응을 하셨을 건데 경찰 아저씨가 근데 이 센스 있는 충청도 경찰 아저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딱 내리라고 하더니 어째?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게 없는겨? 그래. 너무 센스 있죠? 경찰이. 그것도 충청도 말을 하니까 더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딱 이어서 하는 말이 암만 그래도 하나는 골라서 가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꼭 골라서 가시오잉? 그러면서 그렇게 센스 있게 반응을 해주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나의 이제 내가 운전자로서의 수양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 경찰 아저씨의 그 유연한 대처,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심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공부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화낼 일 있으면 화내지 말고 어째 한번 하세요. 어째 이러면서 그래서 한번 웃었으니 더 재미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왜 재미나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이제 전에 교당에 있을 때 그 설교석상에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저는 공부가 정말 싫은데 교도님들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설교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우리 교도 회장님이었던 분이 어째 교무님이 돼가지고 교도들 앞에서 공부가 재미없다는 말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미난 공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제가 해내려고 보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재미난 공부예요, 진짜. 하다 보면. 그래서 왜 재미나냐? 저는 생각하기로 나의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죠. 본성을 알고 그리고 본원을 알고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미났고 그리고 왜 태어났니 너는? 하고 누군가가 물어오면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지 하는 1차원적인 답 말고 그죠?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를 고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순경과 역경을 다 공부로 승화시킬 수 있겠다. 그런 힘이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붙는다는 걸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공부인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즉 재미와 유익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스스로 정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회 때마다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마음의 본래 상태를 다 회복을 하고 공부를 하시게요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본래 상태를 회복하고 대종사님 법문을 공부해야, 스승님의 법문을 공부해야 내 생각의 작은 틀에서 벗어나서 대종사님의 진수가 적혀 있다는 정전의 말씀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죠? 내 생각을 움켜쥐고 탁 앉아있으려고 치면 우리가 이 시간에 뭐하러 여기 앉아있겠어요? 그래서 봄이 오면 꽃을 따라 산으로 흘러가고, 여름이 오면 시원한 계곡 따라 물로 흘러가고, 가을이 오면 아름다운 단풍을 따라 떠다니다가 생을 마칠 때쯤에 아이고 그러면서 후회를 내 생마다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 다 놀러 가도 나는 법회는 꼭 오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왔는데 그럼 단풍도 구경하러 안 가고 좀 시원한 계곡도 안 가야 되나?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죠? 그거 아니고 진리가 만들어내는 지구의 변화와 함께 진리의 뜻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내 삶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 물 따라 흘러가 버리지 말고 가시면 오늘의 진리의 뜻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쯤은 우리 공부인들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평생, 아니 어쩌면 수십 생을 살아도 작은 중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무지와 아집에 가득한 영혼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겠다는 서원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닐까? 그리고 진급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회사 진급만 진급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진급이 우리들에겐 있잖아요. 영생을 보고 진급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을 진리 공부에 투자할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딱 자명하게 정리를 해내고 계셔야 돼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영생을 통해 진급해서 세상에 유익을 주는 영혼으로 거듭나고 대종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우리가 자주 듣던 표현을 하자면 공적 영지를 잘 회복하자. 그죠? 입증을 하고 좌종을 치고 할 때 여러분이 항상 탁 챙기시죠. 그거를 딱 공부할 때도 우리가 항상 챙기자.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챙기는데 그게 지금 일요일날 오셔서 연습을 계속 하셔야 일상생활 속에서 챙길 수 있지. 아니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금방 우리가 흘러가 버린다고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습이 잘 되면 우리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적 영지를 잘 회복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타님이 신년사에 갈 때 말씀을 하셨던 단전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정전에 보면은 좌선, 심고, 기도 등등의 여러 가지 방편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방편이 모두 내 본원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인 거죠.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쌍을 내 안에서 딱 회복해내는 게 연불, 좌선, 기도, 뭐 또 이렇게 단전을 잡고 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본래 정신을 잘 회복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를 또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 삶의 고해를 경영하는 힘과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지혜를 밝혀서 나의 성장과 행복을 만들어 가자. 1번.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나의 인연된 모든 이들에게 온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냥 내 뜻대로 따라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근기에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저 사람이 나와 함께 공부의 길을 갈 수 있겠다 하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부를 해서 나 혼자 잘 살아보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불교적 용어로 보면 소승적 수행이죠. 같은 공부를 해도 목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동남아시아 쪽에는. 근데 대종사님은 개교의 동기에 딱 밝혀놓으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다. 내가 그래서 원불교를 만들어놨어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연중 여러분도 대승 철학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가려고 하면 모든 점검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자기 자신에서부터. 그죠? 자기 자신에서부터 회광반조해서 여기서 내가 온전한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야 건데 누가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정신이 뭔가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해주실 거예요? 정신이 뭐죠? 하면 그럼 지금 이제 머리를 돌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정신 뭐더라? 내가 뭐 주워 들은 거 어디 유튜브에서 본 거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내 정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신이라 함은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죠? 정전에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수행하고 신앙하는 데 필요한 그 정의를 제1번 정전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종사님과 같은 방향으로 공부를 꿰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꿰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대종사님이 세워놓은 학교에 들어왔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대종사님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제2교의편에 있습니다. 정전 제4장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이란 것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그 말 딱 시작하면 벌써 탁탁 정신을 챙기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위에서 탁 보이지 않는 불이 타타타타타 켜져야 돼요. 내 정신을 따닥딱 챙겨야 되니까. 이미 딱 챙기고 계신 분도 계세요. 여기 법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니면 집에서부터 내가 정신을 딱 챙기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무가 정신이라 함은 딱 그 말 탁 던지면 딱딱딱딱딱 불 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 촉이 좀 어두운 분도 계실 거고 밝은 분도 계실 겁니다.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정신의 정의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뭔지를 하나하나 자기를 보면서 그래서 자기 거 챙기시면 남의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남의 알아서 챙깁니다. 난 내 것만 챙기면 돼요. 자, 그 잘 추스리시고 그래서 이 정신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챙겨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법회 시간에. 저는 항상 법회 시간에 이거를 먼저 해요. 내 정신을 바로 챙기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스스로 챙기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안내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신의 상태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법신물 일원상으로부터 우주의 진리로부터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달리 할 수 있겠지만 대종사님 말씀하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는 바로 탁 챙겨야 되는 거죠. 자, 혹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잘 챙기고 있다 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사용하려는 방법, 안내해드리려고 하는 방법하고 내가 사용하는 익숙해진 방법으로 챙기는 정신의 상태하고 같은지를 봐야 돼요. 이게 정신이 누구든지한테 똑같기 때문에 다른 연부를 하든 이쪽에 가야 되고 자살을 해도 여기 가야 되고 기도를 해도 여기를 가야 돼요. 내 방법이 연부를 할 때 좀 정신 챙기는 게 다르고 자살할 때 챙기는 다르고 기도할 때 챙기는 내 정신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방법에 좀 이렇게 잘못된 뭔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뭐가 틀려진 게 있어서 하나에 못 모이는 거지 하나에 모여야 됩니다. 법신물 일원상 한 곳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해보고 내가 틀릴 리가 없는데 그리고 고집을 피우시지 말고 세상에는 방편이 많잖아요. 서울 가는 방편도 많습니다. 뭐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KTX 타고 가도 되고 무각 타고 가도 되고 수만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편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시고 이제 잘
여러분 또 다 지도인이 되실 거 아니에요. 단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뭐 이렇게 다 되시니까 그 지도인이 되면 잘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맞게 나에게 온 우리 단원 A에 맞게 B에 맞게 방편을 달리 쓸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있으면 좋죠. 그래서 오늘 도움교무가 하는 이런 방편도 쓰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을 든다고 하면 이제 좀 긴장이 되는데 긴장하실 게 없어요. 질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모릅니다. 딱 그 한마디예요. 두 마디 풀어서 모릅니다. 딱 4글자. 그리고 그것도 밖으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딱 눈을 감으시고 제가 질문을 무엇이 어쩝니까? 하고 물으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모른다 대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여기서 모른다 대답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진실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의 양심에 딱 비춰봤을 때 진짜 모르게. 왜냐하면요.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질문을 드릴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모를 수가 없어 이거. 절대.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진실하게 모른다 해야 빨리 이제 다 우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정해져 있다고 했죠.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답은 모릅니다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몇 시일까요? 눈을 감으신 상태로 모른다고 말한 자기 자신에게 다 머물러 계시면 돼요. 그 상태에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로 제 얘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를 수 없는 여러분의 이름과 나이, 시간, 공간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모른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모를 수 없는 이 답을 모른다고 대답해도 싹 몰라서 이제 머릿속에 싹 지워졌어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은 존재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를 보시면서 존재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 말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대표하는 내 이름과 나이를 몰라도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과 공간을 잊어도 여러분의 정신은 그대로 이 순간에 온전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하물며 내 이름을 모른다 했을 때도 여러분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꿈에도 못 잊을 것 같은 내 자녀를 놓고 내가 살던 집을 놓고 친구들을 놓고 해도 여러분은 그대로 존재할 거란 걸 미루어 아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내 이름과 시간, 공간, 가족과 함께 살던 곳, 좋아하고 싫어하던 모든 것을 놓고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 훈련을 잘 된 사람, 살아있을 때 훈련을 잘 해야죠. 살아있을 때 훈련을 잘 해놓은 사람만 죽음을 맞이해도 그대로 존재할 수 있지, 살아있을 때 헤매던 사람은 죽어서도 헤매는 겁니다. 그죠? 그렇듯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놓아버려도 여러분의 본래 정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은 전생을 살았고 이 생을, 현생을 살고 있고 다음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 눈을 감고 있으면 졸릴지 모르니까 눈을 떠주세요. 나의 영생을 함께 할 이 정신을 잘 닦아 놓자는 것이 정신 수양이죠. 연부를 100독하고 100이라고 100년을 해도 요게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그 연부는 헛연부이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제대로 닦아 놓아야 내 자신이 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인연들과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자력 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은 자기 자신을 실험 도구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신을 잘 챙겨낼 수 있는가. 본래 정신을 찾아내는 증명을 스스로 해 보이신 겁니다. 이제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분별성과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보에 뒤에 붙어 있죠. 예. 주보 뒤에 전 좀 크게 해왔는데 함께 드린 종이를 보시면 이 참나라는 것이고 에고라는 단순한 그림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본래 정신과 세상을 통해 얻어진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이 정신의 작용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 본 겁니다. 여기서 참나라는 것은 대종사님 그 용어로 사용하자면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방금 다 놔도 딱 그대로 있는 정신. 그리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그 정신입니다. 그럼 제가 정신 딱 이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빨빨빨빨 챙기셔야 돼요. 챙기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좋고 살짝 금방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아시죠? 금방 뭐 하면 싹 흘러가고 뭐 하고 싹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얼른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본래 요 정신이란 것은 본래 주어진 것인데 어떠냐? 이 생각, 감정, 에고는 이 감정, 오감은 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최령한 동물이라고 최고의 신령한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똑똑한지 그 정신이 막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칠을 해가지고 이름을 그 공적 영지에 덧칠을 한 생각, 감정, 오감을 에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둘은 항상 함께합니다. 이 큰 동그라미 안에 같이 있어요. 참나 따로, 에고 따로 있지 않죠. 항상 같이 있어요. 참나 위에 바탕이 된 에고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아마 대강 열애위가 되시면, 그죠? 이게 같이 굴러가겠죠. 자, 에고는 정전의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분별성과 주착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는 사람 없고 감정 없는 사람 없고 감각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누구나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겠죠. 공부를 모르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본래 나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상 그 대부분은 거의 다죠 뭐. 다 밖에서 들어온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주워 들은 것, 체험한 걸 통해서 굳어진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도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나지 뭐.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그 감정에 나를 그냥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한번 빠지면 이제 저희 엄마도 그런데 이게 한 번 수십 년 전에 미워했던 사람은 아직도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그 또아리를 들고 나중에는 그 감정이 내 주인이 돼 있어요. 본래 정신을 회복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각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각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부드러운 거, 더 색깔 예쁜 거. 제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생각, 감정, 오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살아가죠. 그게 있어야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죠? 근데 이게 모두에게 존재하고 누구나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내 생각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감정을 통해서 내 표현을 전달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 감정, 에고를 잘 경영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 존재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걸 보아도 생각이 다르고, 그죠?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감각이 달라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실 텐데, 나중에 딱 모여서 이야기해 보시면, 그때 나는 도훈교무 말 중에서 이런 게 제일 기억 남았어요.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다 달라요. 그죠? 그거 다 아시죠? 그 과학적인 사실에 우리 이제 똑똑해졌어요, 많이. 그죠? 다 아세요. 그러면, 잠시 최신 버전의 그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은, 내가 우리 애 5살 때 그 공원에 갔었지 하고 사진을 착 찍어서 기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기억은 그 사진이 아니래요. 동영상이야. 근데 동영상이 그때 찍어진 그 동영상이 아니라, 그 동영상이 상기될 때마다 한 가지 기억이 돼서 우리가 뭐 잊어먹은 것도 많지만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 하나에 있어서 5살 때 우리 애가 5살 때 공원 간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좋은 일이 있어서. 근데 기억할 때마다 그 기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에서 증명을 해냈대요. 어떻게 다른지. 그걸 똑같은 기억을 갖고 오는데 오늘 내 기분이 어떠냐, 내 컨디션이 어떠냐, 내 지금 환경이 어떠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에 따라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굳어있는 기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 하네. 그게 한데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사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학적 최신 버전이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참나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 본래 상태죠. 챙기셨죠? 본래 상태. 그리고 에고, 생각, 감정, 오감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 활용입니다. 참나와 에고가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나라는 한우란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도 정신을 찾아보려고 하고, 이게 교무가 참나 에고입니다 하면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은 밖에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밖에 사람들이 생각, 감정, 오감에 확 물들어서 그 생각, 감정, 오감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도 그 사람들한테도 본래 정신은 잘 살아있어요. 내가 그걸 다만 모를 뿐이지,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밖에 모든 조건들이 모른다고 했을 때, 이름 모르고 시간 모르고 공간 모르고 모른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그죠? 모른다고 했을 때 다 놔버리는 거잖아요. 물들지 않고 살아있는 그거. 허무정멸하지만 생생약동하게 살아있는 그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모른다라는 방편을 썼어요. 그죠? 여러분은 집에서 연불 하실 수도 있고, 차선하실 수도 있고, 기도하시면서 챙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교무님이 말씀하신 단전을 챙기는 방법을 통해서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편을 사용해도 내 본래 정신을 잘 챙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방편을 사용 안 하고 그것만 딱 내가 하면 바로 탁 챙겨지는 거예요. 이제 자꾸 연습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에고는 그 성품 자리에 딱 뿌리를 같이 하고 있죠. 성품에 딱 뿌리를 바탕하고 있어서 생각의 줄기를 내고, 감정의 줄기를 내고, 오감의 줄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잘 경영해서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공부길을 일러주시는 말씀을 정전에 콱 집약해서 해놨다. 그래서 내 법의 진수가 이 한 권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해주셨지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지금 보면 어떤 단에서 맨날 그 정전을 사경을 하시는 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시든지 나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든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이쯤 되면 저의 에고가 살짝 불안해해요. 뭘 불안해하냐? 좀 시간이 쭉 흐르면 우리 동지들이, 법동지들이 좀 지겨워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에고의 걱정이 싹 올라와요. 그럼 다시 저는 탁 챙기고, 그죠? 챙기겠죠? 그 걱정이 된다는 뜻은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고 마무리를 해 가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고 여러분이
지금 수많은 교무님들을 만나셨죠. 교무님들을 만나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들으셨던 그 법문들을 통해서 본래 정신을 깨우고 에고를 잘 길들여가는 훈련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무님들도 말씀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을 오늘 저와 함께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딴 건 몰라도 본래 정신 하면 딱 맞아. 얼른 돌아와야죠. 본래 정신과 그 활용법인 마음 공부에 대해서 최신 버전의 교과서인 정전을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고 그 시작과 끝은 정전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자면 정신이라 함은 아시는 분 같이 외우세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니라. 그리고 수양이라 하면 이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이 수양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만 흘려보내면 안 되고 그 말이 내 안에서 돌면서 내가 밝은 빛을 딱딱딱 챙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본래 성품 자리를 바탕하여 생각, 감정, 오감을 지닌 내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두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고 성품을 다 잘 챙기면서 그 위에서 생각, 감정, 오감을 잘 경영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매 순간 나의 공부를 되돌아보면서, 그죠? 공부는 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죠? 시작을 해서 되돌아와서 성품 자리를 회복하는 수행을 통해 나, 그리고 너, 교당, 교단, 그리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로 이 생을 살아가 보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법동주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정신을 잘 챙겨서 수양의 힘과 정전을 통한 연구의 힘과 그것을 통해서 취사를 한 힘이 쌓여서 우리가 어느 세상에 가든지 유익을 주는 존재로 거듭거듭 태어나기를 같이 응원하시면서 같이 공부해 가시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